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무엇, 또는 지금도 여러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은 앞서 소개받으셨다시피 박진감인데요. 맞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아주 흥미진진한 축구 경기에서나 볼 법한 표현이죠. 박진감 넘친다 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그 의미만큼이나 제 인생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박진감 넘치게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의 학창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죠. 바로 출석부를 부르는 시간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겪곤 했습니다. 강호동, 민경훈, 이수근, 박진감, 야, 잠깐, 박진감 누가 한번 일어나봐. 담임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더니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야, 그럼 너 이름이 박진감이면 진짜 성격도 박진감 넘치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네, 저 성격 박진감 넘치는데요.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뭔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갑분싸가 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앞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당당히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저는 특이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쉽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관심 때문에 어색함을 쉽게 깨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내내 박진감 넘치냐? 박진감 넘친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샌가 제 성격은 긍정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성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대학교란 의미가 조금 남달랐어요. 그저 학문의 연장선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살결에 와닿는 일들을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 장으로서 인식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완벽하게 깨닫기 위해 저는 수많은 경험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가짓수만 해도 약 10가지가 넘었고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20개가 넘는 활동 경험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개수를 세보면 뮤지컬부터 플로리스트, 강연기획, 멘토링, 기자단, 교육봉사, 캠페인, 아직 다 제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정말 많고도 다양한 활동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원동력은 역시 박진감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대외 활동의 특성상 그런 자리는 마치 저에게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것 마냥 밝음을 가져다 주었고 그 사이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린피스라는 단체와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선생님께서 저를 바카스 청년이라고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8년에 어느 추웠던 겨울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팀은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태양 모양의 현수막을 설치를 했고 그 현수막 안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장해달라라는 메시지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운 날에 그 많은 서명지를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른 멤버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모습에서 그 선생님이 감동을 하시고 바카스 청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건데요. 그때 그 별명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저는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새록새록한데 그때 남은 대학생활도 바카스 청년처럼만 살아가자라는 다짐을 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만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에게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20대 초반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뭐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요즘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커다란 병인데, 그래도 나는 아직 젊은 나이에 겪는 거니까 뭐 꾸준히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면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되니까 제 마음에도 어두운 면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려고 하면 1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나도 지옥 같았고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서 간신히 학교에 도착했는데, 학교에 도착해서도 4, 5시간가량을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걸 하려고 이 학교에 온 건지 아니면 고문을 받으러 온 건지 정말 너무 힘들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난 그동안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에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막상 이 허리 디스크라는 병만 앓게 되었어. 내가 그동안 정말 부질없는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저는 학창시절 내내 박진감 넘친다 라고 대답했던 너 박진감 넘쳐? 라는 이 질문을 기피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데 박진감 넘치기는커녕 그냥 평범한 사람조차 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두운 생각에 빠져 매일 밤 울며 밤을 새우는 그런 날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이 슬럼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드린다라는 건 다행히 잘 극복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겠죠. 저는 그 이후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치료 그리고 운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휴학을 선택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목적이 치료 외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힘들었고 저에게는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시간들이 어색하고 조금 멀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점점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가깝고 행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가 혼자 도전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동전 노래방을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혼자 밥을 먹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국 곳곳으로 여행을 갔기도,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대극장으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를 하다 보니까 끝판왕으로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행복한 일들을 혼자 하고 살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곰곰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 옆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무조건인 줄 알았어요. 아마 박진감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시간들이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좋은 면들이 많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좋은 만큼 저 스스로에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박진감이라는 이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라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긍정이 조금이나마 찾아왔던지라 이번에는 이 고민에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의 주제는 온통 저였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경험을 해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표와 함께 내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지 글로 차근차근 적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시작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쓰고 금방 또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간다라는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 저는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다가 100개가 넘는 글을 완성을 시키게 되었고 그 글들을 한데 모아 박진감이라는 저만의 에세이집을 한 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책은 아닌데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책이다. 이런 특징을 생각하니까 정말 애틋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내가 한 장 한 장 손수 넘겨가며 그 이야기를 이해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는 이러한 특별함이 담겨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동안 박진감이라는 이름에 짓눌려 살았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젠 좀 아시겠죠? 박진감이라는 이름이 정말 빛이 강렬한 그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빛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박진감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박진감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만들어주고 어떤 일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맞았어요. 근데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 도전을 나만의 경험으로 살려낸 건 바로 박진감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에게 이러한 특별함, 박진감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특별함이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에게는 긍정, 박진감이 다시금 되돌아왔고 이번에도 몸에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제 몸에 아주 치료 효과가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밝아져서인지 치료를 한 번 갔다 와도 더 몸이 개운하고 이제는 운동 하나하나씩 늘려가도 아무런 고통이 없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어떤 운동도 거뜬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실을 위해서 정말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시간 하나하나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박진감 넘치고 박진감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은 너무 값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그 인생 안에는 예상치 못할 수많은 우여곡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의 안전벨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전벨트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바로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고 특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갑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비행기 탈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안전벨트를 타고 가다가 본격적으로 비행이 시작되면 안전벨트를 풀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주하기 시작한다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안의 특별함을 마주하길 바라며 저는 이상 박진감이었습니다.